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기술주와 반도체의 강세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 오늘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뉴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까지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좀 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결국에는 이제 보편 관세, 선별 관세, 관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참 높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국 증시의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 우리 상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반도체 강세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미국에서 보편 관세, 선별 관세,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다른 나라들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만 사실 놓고 봐도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면 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뿐만이 아니라 물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하기 힘들죠. 금리 인하를 덜 하게 되고요. 덜 하려 그랬던 것도 못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유동성을 쥐고 있는 미국에서 달러화를 덜 풀게 된다. 미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에서 나가는 외국인들의 자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미치는 파급 효과 상당히 대단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 살펴보면 관세가 부과가 된다.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제품 가격에 전가 못 시키죠.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은 마진율의 축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던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은 덜 신경 쓸 수 있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물밑에서 정치적인 작업들 그리고 그 외의 작업들까지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의 입에서 나갔었던 이런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미쳤죠. 그러면서 주가도 한번 출렁였고요.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 길들이기는 좀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편 관세 모두 다 관세 부과하면 사실 트럼프도 좀 부담입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의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피해가 미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치는 인기인데요. 인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까지도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물론 이제 선별 관세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선별 관세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가 물가가 금리가 유동성으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 작용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그 좋은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폭스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대만에 있는 폭스콘은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생산해주는 업체인데 주 거래처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체적으로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폭스콘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 많이 좋았고 수요가 좋았고 데이터 센터도 좋았고요. HBM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좋았었던 게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이어갔고요. 브로드컴에서 이제는 폭스콘으로 이어가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반도체 투심은 좋구나라는 부분들을 이 폭스콘의 실적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사실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지만 SK 하이닉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정 부분 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폭스콘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좀 알려졌던 사실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정확도는 다른 산업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반도체는 실적 추정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산업은 아니거든요. 대만 폭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콘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알려졌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어제 굉장히 좋았던 게 오로지 CES고 오늘은 폭스콘의 호실적이 미국에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크게 또 한 번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좋겠지만 어제 일정 부분은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점. 그렇지만
투심이 꺾이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투심은 좀 이어간다. 근데 어떤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초기 하루와 이틀 정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엔 좋게 반응을 합니다. 베리굿에서 굿이 되는 거죠. 베리굿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틀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크게 9% 이렇게 크게 많이 급등을 하기보다는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제처럼 급등을 이어갈 가능성은 그래도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반도체 때문에 거래대금도 좋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났고 이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1월 3일이 2,800억 코스피 순매수였고요. 1월 6일 어제가 외국인 3,700억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이었는데 이 3,700억 중에 SK 하이닉스를 얼마를 샀는지 보니까 거의 3,000억 가까이 샀어요. 2,900억 SK 하이닉스 순매수였거든요. 삼성전자가 958억입니다. 두 종목 합쳐서 거의 3,000억 샀죠.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정 부분 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변동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물론 기대하는 바로는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좀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좀 강세로 좀 더 돌아섰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찌됐든 달러와 그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는 분위기는 상당 부분 좀 꺾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좀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달러 채권 안정적 그리고 이 반도체 투신 개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코스피 수급을 특히나도 긍정적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은행과 보험, 항공과 같은 일부 종목들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모습이죠. 외국인 기관이 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등하는 중심에는 2차전지와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특히 2차전지 소재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일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코스닥은 기관의 영향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수급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 팔았기 때문에 좀 좋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코스닥도 2차 전지와 반도체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좋았죠.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쌍끌이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선별 관세가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폭스콘까지 CES에서 폭스콘으로 이어지는 줄 호재들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미리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SK 하이닉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가켄바이오도 당일의 강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상무님 보시기에 추가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 보십니까? 네,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찌됐든 유동성 늘어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섹터는 사실 국내에는 기술주 그리고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전통적으로 좀 강세였다라면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새로운 기둥이 하나 또 나왔죠.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이오는 또 그 안에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이 OEM, ODM, 그러니까 무언가를 CDMO 이렇게 제작을 해주느냐, 만들어주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처럼 뭔가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리가켄바이오처럼 기술 이전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기술 개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제는 좀 대형 기업들 쪽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기술 이전을 많이 하는 기술 인재들을 많이 보유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기술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기술 이전, 임상에 대한 성공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처럼 이 특정한 바이오에 대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좀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는 앞으로도 좋은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좀 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살펴보면 투신, 연기금, 보험, 사모펀드까지 기관들이 좀 많이 사서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10만 원 아래에서 시작했었던 주가 지금 61선, 121선, 이평선들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는 큰 매물대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매물적으로도 좀 부담이 좀 덜하다. 기관들의 수급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넘어갈게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두 키워드 다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됐지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골라봤는데 지금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 여행, 사실 12월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참사가 있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여행업이 다시 한번 꺾이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LCC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레저, 그 중에서도 여행, 사실 레저 그러면 여행과 카지노 가장 많이 보는 섹터인데, 사실 두 섹터 모두 다, 영향을 많이 받았죠. 첫 번째로는 계엄입니다. 비상계엄. 이 계엄으로 인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여행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도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나가는 여행객이 물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어찌됐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 수, 줄어들었습니다.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환율도 높아졌죠.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좀 부담을 느끼죠.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거는 수혜지만 계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부담감을 많이 느꼈고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한국에서 외국 나가기 위해서는 부담이 커졌죠. 1,200원, 1,300원 하던 환율이 1,400원,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높아졌다는 점, 여행객이 밖으로 나가는 압도적으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여행객에 대한 이 영향이 여행사들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참사가 있었죠. 제주항공 무안공항에 대한 참사가 있으면서 항공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혼란이 상당히 좀 커졌었죠.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12월 실적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한번 악재 맞고요. 다시 한번 좀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겠는데요. 12월 실적 전반적으로 좀 순항을 했습니다. 특히 여행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죠. 하나투어의 이 송출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여행객이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요. 그리고 이 여행사들에 대해서는 또 악재가 또 있었죠. 코로나에 대한 악재들을 이전에 한번 겪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대형 플랫폼, 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여행에 대해서 한 번 또 영향을 겪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플랫폼들을 통해서 예매를 하는데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였죠. 티몬과 위메프가 이제는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환불이 되느냐, 마느냐, 언제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객들,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좋지 않은 그런 환경들을 겪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예약금 환불이 좀 가능해졌고 여행 상품이 더 다양한, 더 안정적인 이런 회사로 좀 몰리는, 그러니까 대형 여행사들로 좀 더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 현상들로 좀 쏠리게 됐습니다.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 악재 경험해 보니까 좀 더 큰 여행사들은 좀 더 안전하더라, 좀 더 편안하더라, 이런 경험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여행사들이 좀 더 큰 대형사들 위주로 좀 개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여행사들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중소형 여행사들은 많이 좀 문을 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대형 브랜드로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됐고요. 그리고 동남아와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단거리 여행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투심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최악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완벽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환율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부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투심이 여기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은 맞죠. 무언가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거나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여기보다 더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미국에서 보면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하나투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 자유여행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25년도 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탑라인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탑티어에 대한 여행사들로 좀 더 쏠림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년도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나투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벨업을 한번 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의 하단까지 좀 회복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십니까? 네, 우선 1차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다시 6만 원까지는 이전 박스권 상단이죠. 회복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까지 좀 더 길게 본다라면은 연초의 고점이죠. 7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긴 관점과 짧은 관점 두 가지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투어였고요. 자,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통신 장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는데 이제는 회복이 좀 된다.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뭐 여행과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도 똑같이 고생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또 흐름이 상당히 좋은, 다른 종목들의 좋은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어떠한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네, 통신 장비 암흑기가 길었습니다.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3G에서 4G, 4G에서 5G 아니면은 이 주파수 경매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기지국 설치라든지 뭔가 이 제품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었었죠. 그러면서 통신에 대한 뷰도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도 비교적 비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통신사들 전체적으로 뭐 매출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점, 여러 가지 25년도 캐펙스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 뭐 에릭슨, 노키아라든지 아니면 버라이즌이라든지 이런 이런 이 전망치가 캐펙스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북미 통신사들 중심으로 해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가 버라이즌이죠. 버라이즌이 25년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주파수 경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주파수 경매를 한다라는 점은 기업들의 친화적이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 행정부는 친기업적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좀 더 우호적인 상황들,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면 보통 한 6개월 이내에 통신 장비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주파수가 나왔고요. 그 주파수에 맞는 기지국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 설치를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면 통신 장비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통신사들의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통신사들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23년, 24년 어려웠기 때문에 인원 구조 조정 많이 했고요. 비용 절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정비가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5년도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데 고정비는 대폭 줄어들어 있었다.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25년도 하반기를 좀 보시면 통신사들은 사실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타이밍은 통신사들이 국내 같은 경우 통신 3사 그리고 미국의 특히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이런 통신사들의 투자나 발주 그리고 미국에서의 주파수 경매 이런 시기들이 좀 기사화된다라면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틀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심 갖고 보시다가 통신사들에 대한 발주나 주파수 경매에 좀 포커스 맞춰서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국내 통신 장비 중에 뭐 대표적인 회사죠. KMW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는 제가 좀 전에 버라이즌이 본격적으로 좀 매출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버라이즌에 나아가는 삼성전자의 이런 매출이 큰 폭으로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이 25년도를 기대해 보면서 KMW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서 올라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가격입니다. 한 7,000원대가 거의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00원에서부터는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61선과 121선 모두 다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이 통신 장비주들은 지금 당장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조금 긴 호흡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보시면 지금 이전에서는 11,000원에서 12,000원이 매물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좀 길게 잡으시면서 11,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을 찍은 지 3, 4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좀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해주셨고, 통신장비 KMW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이 강조를 좀 더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좋았죠. 어제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 네이버도 이틀 동안 상당히 좋았거든요.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 쌍끌이 굉장히 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6만 원 정도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20만 원까지 약간 20% 이상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 본다라면 추가 상승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류에 대한 부분들, 커머스에 대한 부분들, 뭐 네이버와 쇼핑앱 물류사와 직계약 시스템, 차별화된 멤버십, 제가 이 시간에 강조드렸던 게 네이버는 커머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머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의 멤버십 제휴도 하고 있고요. 이 차별화된 멤버십을 통해서 커머스의 강점은 25년도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죠. 24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정식 상무의 3가지 종목 공개됐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죠. 자,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 이제 남들이 안 볼 때, 이럴 때 한번 또 역으로 한번 또 공략을 해 들어가 봅니다. 하나 투어가 되겠고요. 올해 마진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모든 종목을 보자는 건 아니고 대형 여행사 중심입니다. 하나 투어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7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쪽에서는 통신 장비입니다. KMW가 되겠고요. 올해 하반기 관점에서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중장기 11,0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털 쪽에서 네이버인데요. 자주 언급해 주셨죠? 이제 커머스와 관련된 차별화된 멤버십 그리고 물류에 대한 성장세 이쪽에 초점을 맞춰보자고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24만 원 제시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